자, R&D 비용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벌써 이제 보니까 모델 벌써 88행이나 만들었네요. 예, 순식간이죠. 저희 막 시작한 게 진짜 별거 몇 시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88행짜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쭉쭉 가겠습니다. 자, R&D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늘 그렇듯이 띠를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Shift 스페이스 컨트롤 C 밑으로 내려가서 컨트롤 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이제 아마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비용은 자, R&D expense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름을 expenditure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R&D expenditure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자,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total R&D expenditure 얘를 자, percentage of sales를 이용해서 먼저 전체 쪼개기 전에 전체 R&D 비용을 먼저 추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줄 거냐? 토탈 R&D 익스펜디처를 한 번 더 만들어줘서 어떻게 자산화, 그래서 캐피탈라이제이션 시키는 포션과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SG&A로 가는 포션으로 쪼개주는 것까지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고 자, 이거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토탈 R&D 익스펜디처를 먼저 추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쪼개는 작업 이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우리 R&D 익스펜디처 같은 경우에는 총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석에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제 보통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여쭤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볼 수 있다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는 R&D 연구개발비 중에서 SG&A로 가는 포션은 표시를 해줍니다. 요 포션은 표시를 해주지만, 자, 실제 총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의 내용 밑에 6번 연구개발 활동 밑에 가시면은 총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연결 기준으로 연구개발 비용 합계, 그 다음에 얘를 친절하게 쪼개서 줬죠. 경상개발비와 개발비, 그래서 SG&A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캐피탈라이즈 하는 포션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쪼개가지고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연구개발비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비를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제표 너무 친절하죠. 네, 이렇게까지 제공해주는 나라가 정말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 2022년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6번에 오시면 있으시고요. 옛날 버전, 2020년 이전 버전에는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7가지로 쪼개져 있지 않았죠. 네, 그때는 사업의 내용 가셔서 컨트롤 F, 찾기 기능 누르셔서 연구 개발 치신 다음에 엔터를 마구마구 치셔서 요 테이블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은 제가 친절하게 RF 스텝에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연구개발비, 그래서 여기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숫자는 방금 그 자산화되는 거랑 SG&A로 보낸 거 두 가지를 다 합친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를 먼저 끌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탈 R&D 익스펜디처는 이퀄 컨트롤 페이지 다운 내려오셔가지고 총 연구개발비 2016년 숫자를, 이거는 1000원 단위니까요, 나누기 10에 6승으로 나눠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치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비중, 매출액에 대한 비중은 이퀄 토탈 R&D 익스펜디처를 나누기, 쭉 올라와서 자, 컨트롤 누르면서 이제 점핑해서 올라올게요. 쭉 올라와서 세일즈 매출액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퍼센트로 바꿔주는 거 컨트롤 시프트 5, Alt H 0 눌러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R로 밀어주시고, 자, 맨 위에 두껍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컨트롤 I 눌러서 기울여주는 것까지 우리 포매팅 완벽하게 해줄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분석을 해야죠.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로 이제 분석을 툴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기반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트렌드를 보시면 어때요? 2016년에는 3.4%. 자, 그런데 2019년에 오면은 거의 지금 R&D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가 거의 4배 가까이 뛰었죠. 그러니까 돈을 100만큼 벌면은 15만큼 되게 큰 포션은 R&D 비용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2019년까지 2020년까지 자 15%였다가 자 2021년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2021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진짜 R&D 비용을 뭔가 늘리고 있는 트렌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가 궁금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게 왜 늘었는지 당연히 이제 실무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파악하시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뭐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양식 위에서 하나만 서식 복사로 또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Alt EST 서식 복사로 가지고 왔고요.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또 많지만, 항상 우리 추정할 때 가장 기본은 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R&D에 대해서 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너네 R&D 계획이 어떻게 돼? 그럼 보통 회사가 그런 계획을 짤 때도, 회사에서 버제팅 할 때도, 그리고 회사 인터널리 뭔가 예산 그걸 짤 때도 R&D 비용은 보통 매출액 대비해서 몇 프로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많이 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R&D가 중요한 회사, 그리고 R&D를 많이 하는 게 뭔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R&D에 몇 프로를 매출에 쓸 거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떠요? 자 뉴스 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MD&A, 그래서 경영진들이 뭔가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남기는 그런 MD&A 같은 곳에도 이제 적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IR 담당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만약에 이게 이미 발표한 숫자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친절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또 해줄 수 있는, 혹은 또 보조수단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수단으로 또 항상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벤치마크죠. 과연 R&D 비용을 휴젤의 경쟁사들은 얼마만큼 R&D 비용을 쓰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벤치마크 알아내가지고 여기 추정치에다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는지는 어떻게 보면 R&D 분석의 기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 대비해서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맨 앞쪽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피치북 자료인데요. 자 경쟁사들을 한번 볼게요. 휴젤의 경쟁사들 제가 4개, 뭐 이것보다 2-3개 이제 보톡스 만들 수 있는 회사 더 있지만, 자 엘러간이라는 미국 회사, 입센이라는 이제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다음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다음 우리나라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도대체 R&D 비용을 몇 프로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벤치마크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원래 같으면 이제 새로운 시트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간단하게 오른쪽에 한번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줘 볼까요? 자 원래 이쪽 영역은 제가 잘 안 쓰는데 지금 일단 칸이 없으니까, 자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고 대웅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엘러간, 입센, 이렇게 다 영어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다 포매팅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뭐가 궁금해요? 자 매출액 궁금하고, 자 R&D 먼저 궁금하죠? R&D 매출액, 레베뉴, 그 다음에 퍼센티지, 그렇죠? 이렇게가 이제 궁금하겠죠? 자 Alt HPA 누르면은 전체 다 선을 간편하게 그을 수 있고요. 자, 간단하게 여기다가 한번 보기만 해볼게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기만 하고,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메디톡스부터 갈게요.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우리나라 회사들은 아까 봤지만 공시 자료에 가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메디톡스 회사 가서 정기 공시 중에서 자 우리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사업보고서 가셔서 자, 2021년 사업보고서가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셔서 연구개발활동 2-6의 연구개발활동 쭉 내려가셔서 자 여기 친절하게 제공이 되어 있죠. 자 보니까 10%, 14%, 24%, 14%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흔치는 않지만 보면은 뭔가 숫자가 이상하다라는 게 감지가 되셔서 이 24%는 조심하셔야죠. 특히 지금 우리가 2021년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2020년이 좀 튀어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2020년 거 재무제표를 까가지고 만약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얘네도 휴젤처럼 엄청나게 R&D 비용 많이 늘렸네. 이 데이터 지금 안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많이 늘렸네. 아, 24% 정도의 R&D에 쓰나 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액 비중이 갑자기 높아진 거는 보시면은 실제 R&D 비용 합계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늘었어요. 24%까지 늘 만큼 많이 안 늘었죠. 자, 그럼 이거 뭘 의심해야 되죠? 그렇죠. 매출액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매출액이 혹시라도 2020년도 21기에 무슨 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에 쭉 내려가셔서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2021년 매출액이 그쵸? 한번 이렇게 꺾였죠. 성장하지 못하고 매출액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R&D 비용은 원래 계획대로 썼는데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퍼센티지 R&D는 굉장히 높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웃라이어다. 네, 이 숫자는 아웃라이어다. 하지만 2021년은 보니까 좀 정상적인 숫자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14.38% 정도, 14% 정도 R&D 비용을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메디톡스에다가는 14.4% 써줄까요? 14.4% R&D에다 쓰는구나. 자, 대웅제약도 한번 볼게요. 자, 대웅제약은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은 보톡스 사업 말고 이제 다른 사업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피어라고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보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서 대웅제약도 쭉. 자, 대웅제약은 개발하고 있는 게 많아서 좀 가야 나오네요. 보시면은 자 20기, 그죠? 20기가 16.6%. 자, 이 회사는 되게 그래도 스테이블해요. 14%, 15%, 16%, 그렇죠? 이게 굉장히 조금 매출액이 좀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퍼센티지도 굉장히 집행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가장 최신 거 일단 써볼까요? 16.8%, 16.7%, 16.7%. 대웅제약 16.7% R&D에 쓰는 것 같고. 자, 엘러간이랑 입센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엘러간, 자, 엘러간 10K를 가서 볼 거고요. 자, 엘러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른 회사랑 에피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가지고 엘러간은 조금 옛날 10K밖에 없어서 그래도 옛날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엘러간은 애초에 휴젤보다 훨씬 더 큰 회사니까요. 좀 옛날 데이터더라도 한번 벤치마크를 하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10K가 친절하지 않죠. 미국은 친절하지 않고 미국은 하나하나 조금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 별다른 팁 없어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수강생분들이 코웃음 치시는데 진짜 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리서치라고 치시고 자, 엔터를 자 69계죠. 검색 결과 69계죠. 엔터를 마구마구 치신 다음에 자, 뭔가 파란색 테이블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멈추시면 됩니다. 자, 쭉쭉 갈게요. 파란색 테이블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 멈출게요. 자,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서 지금 볼게요. 2018년도 데이터인데요. 자, R&D 비용 얼마냐?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R&D 쭉 가면은 2266이죠. 2266. 자, 매출액 15747. 자, 2266 15747 하면은 자,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가 자, 지금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엘러간, 대웅, 메디톡스 굉장히 숫자들이 그래도 좀 얼추 비슷하죠. 지금 휴젤도 그렇고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자, 입센 마지막으로 한번 입센이라는 회사도 볼게요. 입센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아마 최근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센 10K. 자, 그래서 자, 입센은 미국 회사가 아니어서 10K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입센은 뭔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FY 21년에 Results Presentation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F 리서치 검색해서 엔터 누르면은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또 퍼센티지를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R&D가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가 14.9%다. 자, 전해에도 보면은 15.6%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14.9%를 R&D에다 쓰고 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벤치마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한 개 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를 보는 것도 의미가 트렌드를 보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꼭
보톡스 회사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좀 넓게 봐가지고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랑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사실 이제 휴젤이 2021년에 이게 조금 15%를 맞춰서 약간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2017년에 베인 캐피털이 인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마도 R&D 비용을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를 조금 많이 늘려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1년에 보면은 이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금 이제 R&D 비용이 꺾였고, 근데 이제 매출액은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가 일시적으로 좀 꺾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쪽은 다시 하일리 라이클리 글로벌 수준으로 다시 맞춰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숫자는 뭘 넣어줄 거냐면요, 요 R&D 비용 이 네 가지의 평균치를 한번 써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가지 평균이 지금 15.1%거든요. 그래서 우리 R&D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는 15.1%. 매뉴얼리 이거 링크로 해도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저만 하고 보고 계셨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다 그냥 15.1% 매뉴얼리 집어 넣어주고, 자, 매뉴얼리 넣어준 숫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R 15.1% 넣어주고요. 자, 노트에 이번에 오랜만에 노트 써줄게요. 네. 벤치마크 라고 써줄게요. 자, 그래서 매출액의 15.1%를 R&D에 이 회사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토탈 R&D 익스펜디처는 이퀄 맨 위에 있는 레베뉴 곱하기 15.1% 해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R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탈 R&D 익스펜디처. 자, 여기는 일부러 제가 한 줄을 더 만들었어요. 이거 굳이 한 줄 더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이 두 가지가 나와도 상관없지만 일부러 한 줄 더 만들었고, 예뻐서 그래요. 예뻐서 그런 거고요. 자, 그냥 바로 위에 있는 토탈 R&D 익스펜디처를 한 번 더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P. 자, 전체 R&D 익스펜디처 중에서, 자, 우리는 지금 둘 다 물론 주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미 한 가지는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전체 R&D 중에서 SG&A로 가는 비중은 우리가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어디 있었죠? 바로 이퀄, 바로 위에 SG&A 중에서 R&D로 가는 건 우리가 이미 구해놨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21년까지 컨트롤 R로 보내주시고, 그럼 그 차액은 자산화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퀄 전체에서 SG&A 거를 빼주면 이 차액이 자산화를 한 포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애널리스트들은 뭘 분석하고 싶어지죠? 항상 우리는 퍼센티지를 분석하고 싶어지죠. 자, 그래서 SG&A로 가는 비중을 분석을 이제 또 해주는 거고요. 감이 좋으신 분들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이거 SG&A 들어간 퍼센티지 보고 싶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SG&A가 전체 R&D 익스펜디처의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는가 나눠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여력이 된다면 기울여주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2016, 17년을 제외하고는 18년부터 21년까지는 거의 일정한 정도 수준의 한 뭐 40%대 중반 수준의 비중을, 그러니까 거의 한 반반 정도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죠. 반반 정도 이렇게 SG&A로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4개 평균을 해줘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마지막 숫자 따라가도 된다라고 따라간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서식 하나 가지고 와서요, 컨트롤 C, Alt EST 해서 가지고 와서, 자, 평균 해줄게요. 에버리지, 과거 4개년도의 에버리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22년을 따라간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곱하기 44.1%는 이제 SG&A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 전체에서 SG&A를 빼준 차액은 이제 무형 자산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 탭에서 나중에 무형 자산을 모델링 해줄 때 또 이것도 중요한 숫자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면 재밌는 게 과연 우리가 캐피털라이즈 시키면은 SG&A로 많이 보낼수록 세금을 줄여서 캐시플로우 관점에서는 그게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가정치를 가지고 뭔가 시나리오 분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재미로 0%, 100% 이런 거 넣어봐가지고 실제로 우리 나중에 DCF 다 끝내고 나면은 DCF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R&D 익스펜디처 전체 구한 다음에 캐피털라이즈, SG&A까지 쪼개줬고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이 영역이 궁금했던 거죠. SG&A 중에서 R&D로 들어가는 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 숫자는 이퀄 어떤 숫자죠? 토탈 R&D 익스펜디처 중에서 SG&A로 들어간 이 숫자를 끌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끌고 와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R. 그래서 여기까지 R&D 익스펜디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추정을 해봤고요. 뭐 간단한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거고 여기서 좀 더 정교하게 한다면 이런 벤치마크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이제 레이버 코스트 계속해서 추정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